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인덕턴스입니다. 전기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프시다고요? 잠시만요. 이 인덕턴스라는 친구 어쩌면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녀석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 전병칠님의 찐 초보 걸음마 전기 이 책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인덕턴스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그 숨겨진 보물지도 따라가듯이 인덕턴스의 세계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사실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뭔가가 생기잖아요. 바로 자기장.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또 전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참 언제 들어도 신기한 부분이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인덕턴스가 바로 이 전기랑 자기장, 이 둘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주위로 동심원 모양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뭐 예전에 학교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런 거 배우셨던 기억 아마 어렴풋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오른손 법칙.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뭐 이런 거였죠? 정확합니다. 그 자기장은 뭐 전류가 세지면 당연히 세지고 또 전선에 가까울수록 더 강해지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자기장을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류를 더 세게 흘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방법인데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전선을 이용하는 거죠. 아, 전선이요? 그냥 쭉 펴놓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뱅글뱅글 감는 건가요? 용수철처럼요? 바로 그거죠. 예, 전선을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 번 감아서 코일 형태로 만들면요. 각 전선 가닥에서 나오는 자기장들이 서로 막 더해지고 중첩되면서 훨씬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아하. 그냥 직선 도선 하나일 때보다 같은 전류를 흘려도 훨씬 센 자속 효과를 내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전선 한 가닥 한 가닥이 내는 자기장을 다 합쳐서 약간 팀 플레이를 시키는 거군요. 예를 들면 한 번 감았을 때보다 5번 감으면 그 자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자속이라고 하셨죠? 그 자기력선 다발,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5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속, 그 기호로만 파이라고 쓰는데요. 이게 자기장의 세기랑 면적을 곱한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가닥의 총 개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아, 네네. 코일을 많이 감으면 이 자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아니 똑같이 5번 감은 코일 2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전류, 예를 들어 1암페어를 딱 흘렸는데도 만들어주는 자기장 세기, 즉 자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코일은 뭐 1웨버의 자속을 만드는데 다른 코일은 막 10웨버를 만들 수도 있다니 아니 이건 왜 그러는 거죠? 그냥 감은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차이,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네. 인덕턴스는 주어진 전류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장, 즉 자속을 만들어내느냐, 이걸 나타내는 코일의 고유한 능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치요? 약간 게임 캐릭터 스탯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방금 예시에서는 10웨버 자속 만든 코일이 1웨버 만든 코일보다 인덕턴스가 10배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그럼 그 능력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감은 횟수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았는지, 그 권선수가 중요하고요. 코일의 단면적, 그러니까 얼마나 굵은지, 또 코일의 길이는 어떤지,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가 영향을 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게 코일 안에 뭘 넣었느냐, 즉 코어의 재질입니다. 코어요. 그 안에 심 같은 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속이 비어 있거나 공기만 있을 때보다 철 같은 강자성체 코어를 안에 딱 넣으면요. 자기장이 그쪽으로 훨씬 더 잘 모여요. 집중이 잘 돼서 인덕턴스가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와, 아니 그냥 철심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인덕턴스는 그 코일 자체가 가진 고유한 성질,
일종의 자기장 생성 효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기호로는 L을 쓰고 단위는 H, 헨리를 쓴다고 되어 있던데 이 헨리라는 단위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미국의 과학자 조지프 헨리 이름에서 따온 단위인데요. 1헨리는 1암페어 전류를 흘렸을 때 1웨버의 자속을 만드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거나 또는 1초 동안 전류가 1암페어 변할 때 1볼트의 전압을 유도하는 능력 이렇게도 정의해요. 좀 복잡한데요. 네, 사실 그 1헨리라는 값이 실제 전기 회로에서는 꽤 큰 값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부품에서는 보통 밀리헨리, 그러니까 1000분의 1헨리죠. 또는 마이크로헨리, 이건 100만 분의 1헨리고요. 이런 더 작은 단위를 훨씬 더 흔하게 씁니다. 밀리헨리, 마이크로헨리. 네, 뭐 스마트폰 같이 아주 작은 기기에는 나노헨리, 10억분의 1헨리 단위 인덕턴스를 가진 부품도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인덕턴스는 눈력치, 그러니까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럼 이 성질을 실제로 구현한 부품, 우리가 계속 코일이라고 불렀던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덕터입니다. 아, 인덕터? 네, 저항값을 가지는 부품을 저항기, 리지스터라고 하고 정전 용량, 캐패시턴스를 가지는 부품을 축전기, 카패시터, 카패시터라고도 하죠. 이렇게 부르듯이 인덕턴스라는 전기적 성질을 주로 가지도록 만든 소자, 이걸 인덕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전선을 감아놓은 것이 바로 인덕터인 거죠. 아하, 명쾌해졌습니다. 인덕턴스는 성질 이름, 인덕터는 그 성질을 가진 부품 이름. 딱 정리되네요. 그런데 인덕터 얘기할 때 자기 유도라는 현상도 같이 나오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스스로 유도한다니 좀 신기한데요? 네, 이게 인덕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변하면 아까 자기장도 변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인덕터 자체가 만들어낸 자기장도 변하겠죠. 바로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다시 그 코일 자신에게 전압을 만들어내는 현상. 이걸 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장 때문에 자기가 전압을 만든다. 약간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뭐 그런 건가요? 뭐 비유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전류가 변할 때 그 변화 때문에 생긴 자기장 변화가 다시 전압을 만든다. 그럼 그 전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기고 마는 건가요? 아니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유도된 전압은 원래의 전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방해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전류가 갑자기 확 증가하려고 하면 증가하지 마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만들어서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고요. 반대로 전류가 갑자기 확 줄어들려고 하면 감소하지 마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전압을 만들어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고 해요. 와, 약간 청개구리 같은데요. 변화를 싫어하는. 맞습니다.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치 변화를 싫어하는 일종의 관성 같은 성질을 보여요. 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거죠. 아하, 관성이요? 그거 좋은 비유 같은데요. 마치 무거운 물체를 갑자기 밀거나 멈추려고 하면 힘든 것처럼 인덕터는 전류가 확 변하는 걸 싫어하고 막으려는 성질이 있다. 이걸 전기적 관성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오, 아주 좋습니다. 전기적 관성. 네, 실제로 그런 특성 때문에 인덕터는 회로에서 전류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아하, 우리가 흔히 아는 축전기, 카패시터 있죠? 그건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전하를 저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덕터는 반대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둘 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인데 저장 방식이나 회로에서의 역할이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커패시터는 전압 안정, 인덕터는 전류 안정, 그리고 에너지를 각각 전기장, 자기장 형태로 저장한다. 재밌네요. 그럼 이 인덕턴스, 그러니까 자기장 생성 효율 또는 전류 변화 거부 능력, 이걸 숫자로 딱 나타내는 계산식도 있겠죠? 아까 L이라는 기호 쓴다고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식은요. 인덕턴스 L이 전류 I와 자속 파이 사이의 비례상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식으로 쓰면 파이 꼴 L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Li. 네, 이 식이 인덕턴스의 정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인데요. 같은 전류 I를 흘렸을 때 인덕턴스 L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자속, 즉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죠. 아, 간단하네요. L이 클수록 파이도 커진다. 성능이 좋다. 근데 아까 코일을 감은 횟수 N까지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해진다고 하셨는데 뭐 그건 넘어가도 되겠죠? 핵심은 L 값이 클수록 좋다. 이거니까요? 하하, 네, 맞습니다. 사실 n까지 고려한 식, 그러니까 n파이 = li라는 식도 중요한데요. 이걸 쇄교 자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파이 = li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인덕턴스 L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일의 물리적인 구조, 가문수, 길이, 단면적,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코어 물질의 종류, 이걸 투자율이라는 값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되는 그 코일만의 고유한 값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품 만들 때는 이 값들을 잘 조절해서 원하는 인덕턴스를 가진 인덕터를 설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인덕터. 이름만 들으면 왠지 좀 실험실에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이나 쓰는 부품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 정말 아주 가까운 곳곳에 숨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는 역시 전자석이죠. 아, 전자석. 네, 전류 흘리면 자석이 되는 장치. 그 자체가 바로 코일, 즉 인덕터니까요. 고철 처리장에서 거대한 쇠붙이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크레인의 강력한 전자석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관문 같은 데 붙어있는 도어록 있죠. 그 안에서 잠금쇠를 찰칵하고 움직이는 작은 솔레노이드라는 부품도 다 인덕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문 잠길 때 철컥하는 소리가 어쩌면 그 인덕터가 일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군요. 또 어디 있을까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스피커에도 인덕터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피커예요? 네, 스피커 내부를 보면 영구자석 근처에 보이스 코일이라는 인덕터가 있어요. 앰프에서 보내주는 오디오 신호 전류가 이 코일에 흐르거든요. 근데 소리 신호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파형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겠죠? 네. 이 변화하는 전류 때문에 코일이 받는 자기력도 계속 변하고 이 힘이 코일에 연결된 그 종이 같은 진동판을 막 떨게 만들어요. 아, 진동판을요? 네, 그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인덕터 때문이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음악 들을 때마다 그 인덕터가 열심히 진동판을 밀고 당기고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그리고 릴레이라는 부품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작은 스위치로 아주 큰 전력을 켜고 꺼야 할 때 쓰이는 건데요. 이것도 원리는 비슷해요. 코일, 즉 인덕터의 전류를 흘려서 전자석을 만들고 그 힘으로 물리적인 스위치 접점을 딱 붙였다 뗐다 하는 거죠. 아, 릴레이. 예전에 자동차 방향시등 켤 때 딸깍딸깍 소리 나던 거, 그게 릴레이 소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즘 차들은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엔 그 소리가 났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모터도 돌아가잖아요. 아, 당연하죠. 거의 모든 종류의 전기 모터는 인덕터, 즉 코일과 자석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얻습니다. 와. 우리가 쓰는 세탁기,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안에 컴프레서 돌리는 모터,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구동 모터까지 뭔가 회전 운동이 필요하다. 그럼 거의 모터가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인덕터가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정말 우리 생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아니, 세탁기가 돌아가고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다 인덕터 덕분이었다니 진짜 숨은 일꾼이네요. 와. 근데 이렇게 뭔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거 말고요. 그냥 전자제품 내부 회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전원 공급 장치가 들어있잖아요. 네, 파워 서플라이 있죠. 인덕터는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벽 콘센트에서 나오는 교류 AC 전기를 스마트폰 충전 같은 데 쓰는 직류 전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노트북 어댑터처럼 높은 전압의 직류를 낮은 전압의 직류로 바꾸는
그런 DC-DC 컨버터 회로에서 인덕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이에요. 전원장치에서요? 거기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막 돌아가거나 하는 건 아닐 텐데. 아까 인덕터가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전압을 안정시키거나 원하는 크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덕터는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네, 전기적 관성? 그렇죠. 그 특성 때문에 전원 회로에 들어오는 노이즈,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기적 잡음 같은 거요. 그런 걸 걸러내거나 아니면 출력되는 직류 전압을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 물탱크가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처럼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필터 역할. 그러고 보니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거나 막는 그런 필터 회로에도 인덕터가 쓰인다고 들었어요. 혹시 라디오에서 주파수 맞추는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인덕터는 축전기, 즉 커패시터와 함께 사용되어서 특정 주파수의 신호만 딱 골라내거나 이걸 공진회로라고 해요. 아니면 반대로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이건 발진회로라고 하고요.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오, 라디오나 TV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송 채널을 선택하는 그 튜너 회로가 바로 이 공진회로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무선 충전 기술 있죠. 네, 무선 충전. 그것도 송신 패드에 있는 코일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수신 코일, 이 두 인덕터 사이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팔방미이네요. 이 인덕터라는 친구. 전자석, 스피커, 모터, 릴레이, 전원 공급 장치, 필터, 무선 통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인덕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칩 형태의 인덕터부터 변압기처럼 아주 큰 인덕터까지 그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요. 현대전자 기술은 인덕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기, 축전기와 함께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3대 수동소자 중 하나죠. 네, 오늘 인덕턴스와 인덕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 효율을 높이려고 코일을 감고 그 능력을 인덕턴스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 인덕턴스를 가진 부품, 인덕터가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하고 또 전류 변화에 저항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네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그렇죠. 인덕터는 결국 전자기 에너지의 변환과 제어, 여기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면서 전압을 바꾸고 전류의 흐름을 안정시키면서 노이즈를 걸러내고 또 특정 주파수 신호를 골라내는 등등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원리는 19세기 전자기학의 위대한 발견들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응용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최첨단 기술에까지 깊숙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또 변화하는 자기장이 다시 전압을 유도하는 이 인덕턴스의 원리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상호작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문득 이런 상호작용이 자연계의 많은 순환 과정과도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유발하고 또 그것이 다시 처음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피드백 루프. 이런 구조가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피드백 루프요? 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인덕턴스와 같은 핵심 원리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태계라든지 경제현상, 사회현상 속에서도 아마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상호작용을 찾아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인덕턴스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